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0대 열에 줄을 서게 된 41살 여성입니다. 제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는데요. 훌쩍 큰 딸아이를 보면 저는 새삼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제가 사실 많이 아팠거든요. 유방암 3기였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나오네요. 제가 아플 때 저희 딸이 많이 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사람도 떠오르는데요. 그 사람은 남편의 여동생이자 저의 하나뿐인 왼수 같은 신우예요. 물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살아서 속은 편하지만 그 인성에 어디 가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만큼 저희 신우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못돼 먹은 심보였어요. 네, 저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신우라면 치가 떨립니다. 왜 그렇게 신우를 미워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도 저희 신우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신우는 첫 인상부터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남편보다 4살이 어린 나이였는데 말이 4살이지 생각이나 행동은 14살 정도는 어린 것처럼 철이 없었죠. 그리고 신기한 건 그런 신우의 성격을 받아주는 식구도 없었는데요. 왜? 집집마다 속썩이는 자식이 한 명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선 그런 자식이 저희 신우인 것 같았어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 공부 잘하는 척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쥐뿔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돈 있는 티를 내고 다니다 개망신도 몇 번이나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종종 손절을 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고질병인지 어지간해서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더군요. 애당초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남편은 오빠치고는 자기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연애할 때나 결혼 후에도 제가 신우 때문에 힘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남편이 자기 동생한테 호하지 않으니 신우가 오빠를 제쳐두고 저한테 헛짓거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나마 시아버님이 신우를 좀 감싸는 편이셨는데 그렇다고 며느리인 저에게 딱히 뭐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 4년 후 별 어려움 없이 결혼해 쭉 그럭저럭 행복한 신혼기간 보낼 수 있었고 결혼 4년 만에 첫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요. 그때쯤이었나? 당시 저희보다 1년 늦게 결혼한 신우가 자기 남편이랑 뭐가 잘 안 되는지 삐걱거린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 말로는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부터 촉이 왔던 거죠. 아주 불길한 촉이요. 저희 신우는 결혼함과 동시에 무슨 졸업식 마냥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주변에선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게 좋다고 신우를 말렸던 것 같은데 신우는 전혀 흔들림 없이 기다렸다는 듯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죠. 그리고 그건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예상하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는데요. 신우는 식구들에게 자주 시집가면 무조건 일 안 하고 전업주부 할 거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도 빨리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미 신우는 연년생 아들 둘을 가진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자기 남편이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 어쩌고 하니 어쩐지 그 영향이 저희 부부에게도 미칠 것 같아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러더군요. 괜찮을 거야. 걔 잔머리가 어디 보통 잔머리야. 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내 동생이지만 걔는 절대 지가 손해볼 짓은 안 한다니까. 그래도 어머님도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야 그렇겠지. 당장 이혼하면 걔가 어디 갈 데나 있겠어.
만만한 집으로 갈 게 뻔하잖아. 그럼 엄마만 힘들 거고. 솔직히 유준이, 서준이 걔네들이 좀 난리야. 왜? 3살, 2살이면 한참 그럴 나이지. 그래도 난 조카라고 그런지 귀여운데? 나는 싫어. 걔네만 왔다 하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 난 역시 딸이 좋아. 그리고 형제 많은 집도 별로인 것 같아. 우리는 우리 채빈이 하나만 잘 키우자. 그리고 애영이 그거 이혼을 하든 말든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게 내가 안 할 거니까. 남편은 원래도 그랬지만 자기 동생이 이혼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별 걱정이 없이 저한테 저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에게서 자기는 이제부터 보험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 거라며 연락이 왔는데요. 언니,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도 지금이 제일 편하고 예쁠 때예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 아빠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돈을 좀 벌어야 해서 요즘 보험회사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 저랑 잘 맞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험일도 잘만 하면 웬만한 사업가 저리 가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저희 지점에 연봉 1억인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언니네 보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보험요? 글쎄요. 저희는 워낙 보험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시잖아요. 오빠 보험 싫어하는 거. 알죠. 오빠는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보험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건데. 그럼 언니네는 뭐 변변한 보험도 하나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래도 아주 없진 않죠. 저도 결혼 전에 들어놓은 보험도 있고요. 좀 오래된 보험이긴 하지만. 어머 언니, 요즘 누가 옛날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보험도 계속 바뀌는 시대예요. 보장도 얼마나 다양해졌는데요. 언니, 그러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보장은 하나도 못 받는 최악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봤죠? 요즘은 다 비교하고 갈아타고 그래요. 안 되겠다. 제가 언니네 보험 좀 제대로 털어볼게요. 이참에 새로 싹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채빈이도 보험 없죠? 채빈이는 실비보험 하나 있어요. 고작 실비 하나요? 진짜 이 집은 안 되겠네.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확실하고 든든하게 보험 쫙 설계해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신우는 무슨 노자지라도 발견한 듯 지 혼자 신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은 또다시 불안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나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이라는 게 결국엔 사람한테 계약을 따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소개하거나 부탁하는 일도 많을 것 같았는데 저희 신우는 성격이 워낙 모나서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 낳으면 아이 친구가 내 친구 된다고 아이 낳고 사람 사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신우는 알고 지내는 애기 엄마도 하나 없더라고요. 아니 있었는데 모두한테 손절당했겠죠. 그러니 그 좁은 대인관계에 무슨 보험 일을 한다고 하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부나 만만한 시부모님을 달달 볶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가 신나서 전화를 끊으니 그 순간 아차 싶었는데요. 그때도 남편은 콧방귀도 끼지 않더군요. 저희 남편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보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니 신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보험을 무슨 합법적인 사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보험을 기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예전에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보험 들어달라고 집요하게 영업하는 일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인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절 보험에는 관심도 없었는데요. 신우가 아무리 노다지를 발견해 신나서 설쳐도 남편이랑 큰 산을 넘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내심 남편이 워낙 완고하니 그런 남편을 팔자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군요. 신우는 처음부터 자기 오빠가 보험을 싫어한다는 걸 알기에 저한테만 계속 연락해 자기네 회사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싼 거 하나 들어주고 이제 보험 얘기는 거절하려고 몇 개의 보험 상품을 소개받았는데 황당하게도 저한테 들어달라고 가지고 온 보험들마다 보험료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더군요.
월 10만 원 미치면 하나 들어줄 심상이었는데 제일 싼 보험이 월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많은 건 200만 원도 넘는 보험도 있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요. 그때는 정말 저게 미쳤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는 못 들어준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자기도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며 신우는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니네 돈 잘 벌잖아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신우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나 정도는 가입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신우라고 해도 제가 남이에요? 아무리 오빠가 보험을 싫어한다고 해도 언니도 돈 버는데 언니가 오빠 몰래 들어줄 수도 있죠. 아가씨,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라도 어떻게 제가 오빠 몰래 보험을 들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가지고 온 보험들은 하나같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뭐가 비싸요? 언니 수입 생각해서 내가 좋은 것만 팍팍 넣어서 설계한 건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이 보험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살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언니,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그 인간 저한테 생활비도 한 푼 안 준다고요. 아가씨,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오빠도 알면 아마 난리 날걸요. 그럼 저도 곤란해요. 저는 남매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곤란했어요. 그래서 일단 신우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 생활비로 쓰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에서 100만 원을 보내줬고 대신 이제부터 보험 얘기는 일절하지 말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신우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바로 신우 계좌로 100만 원 쏴주고 그 나불거리는 입을 막아버렸어요. 솔직히 100만 원이 아깝긴 했지만 신우이한테 시달릴 생각을 하니 그렇게라도 이 일을 끝내버리고 싶었죠. 그런데요, 한 달 남짓 조용했던 신우는 공짜 돈 맛을 알았는지 이후부터는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땐 신우도 신우지만 제가 잘못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언니, 저희 큰애가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한데 저 딱 20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아플 땐 잘 먹어야 하는데 한우 사다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어서요. 네, 언니. 언니, 정말 이런 말하기 너무 싫은데 제가 핸드폰 값을 못 내서 핸드폰이 곧 끊어질 것 같아요. 핸드폰 끊어지면 영업도 못하고 그럼 실적도 또 떨어지고 그럼 돈도 아예 못 버는데 언니가 제 대신 핸드폰 요금 좀 내주면 안 돼요? 갚을게요. 신우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돈을 뜯어가려고 했어요. 매번 갚는다고 했지만 갚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였죠.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족이고 신우라서 한 5번은 돈을 줬는데요. 그런데도 양심 없는 신우는 계속 조카들이 아프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갚는다는 말도 무슨 레파토리처럼 꼭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매번 속는 줄 알면서 계속 돈을 뜯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애들이 계속 그렇게 아프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큰 병원에 가봐요. 애들 주민번호 알려주면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아니, 무슨 큰 병원을 가요. 저희 애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거의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아프다는 건데 저도 애 키우지만 이런 일은 이상하거든요. 됐어요. 그냥 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나 애들 팔아서 돈이나 뜯어간다고 의심하고 그냥 좀 주면 안 돼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팔면 안 되죠.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동안도 제가 속는다는 거 알면서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돈을 달라고 하시면 저는 이젠 오빠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희 오빠 뒤에 숨는 거예요? 언니는 좋겠어요. 남편 뒤에 숨을 수 있어서. 됐어요. 진짜 기분 나빠. 여태 뭐 하나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저는 신우의 말에 빈정이 상했어요. 그동안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10만 원씩 달라는 대로 줬던 저에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화밖에 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신우가 전화해도 일절 받지 않고 집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 남편한테 넘겼는데요. 그러면 남편이 신우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한 소리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신우는
그제야 잠잠해지곤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남편의 한 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왜 아니겠어요. 제가 신우한테 돈을 준 것이 잘못이었잖아요. 물론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땐 저도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일로 남편이랑 결혼하고 꽤 오랫동안 말도 잘하지 않고 냉랭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자기 동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저희 부부는 예전 사이 좋은 부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던 신우였는데 신우에게는 의외의 지원군이 있었더군요. 그 지원군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님이셨어요. 시아버님은 당시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그런 시아버님이 여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딱 하나씩만 보험 들어주라고 저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니 그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유언하시듯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요.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냐. 근데 내 걱정이 애영이 저거 하나야. 내가 진짜 제 걱정 때문에 눈도 못 감겠다. 그러지 말고 애비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니들 각각 보험 하나씩만 들어줘라. 니들이 한번 들면 애영이 저거 앞으로 계속 돈이 떨어진대. 니들도 애영이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싫다고 했다며.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그때는 별 도리가 없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내심 아픈 아버지까지 이용하는 시누이가 얄미웠지만 이번 일은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은 아프신 아버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보험을 들어주자고 했는데요.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신우한테 보험을 든 저희 부부는 둘이 합쳐 월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신우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한 보험은 흔하디 흔한 암보험이었는데 그렇게 저희를 통해서 큰 계약을 따냈음에도 신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정말 괘씸했어요. 그래서 좀 유지하다가 바로 해지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저를 무슨 호구로 아는 건지 실적 올리려 우리 주머니 털어놓고 되려 한다는 말이 제 속을 박박 긁더군요. 언니는 정말 저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제가 언니 보험 얼마나 신경 썼는 줄 알아요? 이건 가족 혜택이라고요. 언니가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맙죠? 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 혜택은 무슨? 날강도가 따로 없었는데 속으로 제발 한 번만 걸려봐라 하며 주문을 외웠네요. 기회만 온다면 제대로 밟아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회는 흔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회사 다니랴,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어서 그런 마음도 잊고 살았는데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갈 때면 신우의 얄미운 얼굴이 떠올라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죠. 그리고 언제 보험을 해지하는 게 신우를 가장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 저도 나름 궁리를 했었는데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져서였을까요? 직장인이라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글쎄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가끔 가슴 통증과 겨드랑이 쪽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게 자각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 가족 중에는 유방암은커녕 그 흔한 고지혈 당뇨도 없었는데 형제 중 막내인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친정까지도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저희 엄마는 울고 저희 아빠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데 그때 저는 제 딸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조그마한 아이인데 제가 암이라고 하니 아이 얼굴을 볼 때면 눈물부터 나더군요. 저 어린 걸 두고 혹여 제가 잘못될까봐 무서워서요. 그리고 정밀검사 결과 저는 이미 전이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병원에서는 일단 수술이 시급하니 입원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아이는 친정이든 시댁이든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시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저희 애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암이라고 하자 정말 많이 우셨거든요. 시아버님 병간호를 오래 하신 분이라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그동안 잘해준 게 없다시며 아이라도 맡아서 봐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 그런지 감사한 마음에 눈물부터 나더군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 시댁에 있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시댁에 데려간 그때 신우는 제가 온다는 걸 들었는지 시댁에 와 있었어요. 당연히 반갑지 않았죠. 신우의 얼굴을 보니 걱정은커녕 실실 쪼개는 듯 기분 나쁜 얼굴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상대하지 않으려 그쪽을 보지 않자 신우가 먼저 다가와 그러더군요. 언니, 뭘 그렇게 쫄아 있어요. 제가 보험이라면서 암 환자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유방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가슴 제거하면 그만이죠. 어차피 언니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가슴 제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그러지 마요. 뭐예요? 아가씨는 지금 아픈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에이, 언니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언니 내 덕에 암보험 좋은 거 들었잖아요. 진단비도 빵빵하게 나올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비싼 걸로 살갈까 그랬어요. 언니 진단비만 1,000만 원이죠? 언니는 저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해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굴었어요. 이렇게 내 덕을 볼 거면서.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성도 좀 하시고 이참에 보험 좋은 거 알았으니까 좀 더 들어주고 그래요. 아가씨,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은데 아가씨 사이코패스예요?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 돈 많이 받는다고 좋아해야 해요? 아니, 어차피 암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은 필요하죠. 안 그래요? 그런데 언니는 제 말 듣고 좋은 보험에 가입해서 돈 걱정은 없게 됐는데 그러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한테 뭐? 사이코요? 언니야말로 아프다고 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고맙다고 진단비에서 절반은 떼주겠다고 하겠네. 절반을 줘도 500만 원이나 남잖아요. 저는 신우의 말에 원래도 없던 정이 뚝 떨어졌어요. 물론 큰 병에 걸렸으니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보험금 나온다고 제가 좋아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무슨 맹장 수술을 하는 것처럼 제 병을 가볍게 생각했고 그저 제 앞으로 나올 돈에만 눈이 멀어 있었는데 더는 가족이랍시고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저희 아이는 친정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뭐라고 하시며 저희 아이 있는 동안은 친정에 오지도 말라고 신우를 내쫓다시피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제 가슴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정말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요. 일단 회사에 휴가를 쓰고 제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첫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차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는데 이미 애매한 위치로 전이가 된 암세포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체력을 회복하는 대로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개월 후 항암 치료가 끝나고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제 몸에 있는 암과 장장 1년 8개월을 싸웠죠. 그 사이 몸무게도 무려 16kg나 빠졌는데 제 꼴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저는 환자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고 어떤 몰골이라도 살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 가지 생각만으로만 버티는 제가 하늘이 보기 불쌍했는지 저는 결국 암을 이겨냈어요. 물론 재발의 확률도 있고 조심할 것들이 많았지만 집에 갈 수 있다는 기쁨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벅참에 저는 매일매일 꿈을 꾸는 듯 행복했죠. 가장 먼저 저희 딸과 함께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크게 아파봐서인지
서서한 것도 모두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신우한테는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신우 말대로 저는 진단비로 1,000만 원, 그 밖에 수술, 입원, 항암치료 등으로 1억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신우는 어디서 돈 냄새를 맡았는지 1년 8개월 동안 안부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없더니 제가 보험금을 수령받던 날 귀신같이 연락을 하더군요. 언니, 퇴원 축하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언니 병문안도 못 갔네요. 괜찮아요. 안 오는 게 오히려 저 도와주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세요? 언니도 참,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나요? 가족끼리. 근데 언니, 보험금 통장에 들어왔죠?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요. 언니는 제 고객이니까. 네,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다행이네요. 금액도 확인하셨어요? 저도 확인했는데. 언니 진짜 이번에 돈 많이 벌었더라. 근데 언니 있잖아요. 제가 계속 애들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저는 정말 가정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인간한테는 그런 제 노력이 보이지도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저 이번에 정말로 이혼하게 생겼는데 당장 갈 곳도 없고 어디 작은 월세를 구하려고 보면 그게 다 돈이라. 언니 보험금 나온 거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참 어이가 없죠. 올케 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을 달라는 신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이번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닌 그냥 달라고 하는데 저게 정말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딱 잡아댔죠. 저도 그동안 치료한다고 쓴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가씨, 보험금 들어온 거 맞는데 저희도 이번에 제 병원비로 쓴 돈이 많아요. 그냥 단순한 질병도 아닌 암이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보험금으로 그거 메꿔야 해서 아가씨 줄 돈은 없어요. 뭐라고요? 그 많은 돈을 그럼 언니 혼자 꿀꺽한다고요? 나 아니었음 그런 보험 들지도 않았을 건데 어쩜 언니는 아프기 전이나 아픈 후나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아가씨는 인정머리가 있어서 지금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나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도 아가씨 거라고 우겨보지 그래요? 사람이 정말 양심 있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딴 말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죠? 나 장장 1년 8개월 동안 병원이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둥 살 둥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그런 저한테 괜찮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우겨서 든 보험이긴 했지만 그 보험료 누가 냈죠? 제가 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아가씨한테 제 보험금을 줘요? 제가 아팠다고 해서 머리까지 어떻게 된 게 아니거든요. 언니,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서 언니까지 못 챙긴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저 딱 5천만 해주세요. 5천 같은 소리 하네. 아가씨한테는 5천 원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보험 얘기도 하지 말고요. 아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턴 전화도 안 받고 아가씨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저 말고 아가씨 오빠한테 해요. 알겠어요? 저는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단숨에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신우 번호를 차단했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신우가 전화한 내용을 전달하며 신우와는 연락은 물론이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광분을 하는데 괜히 건수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번은 참으라고 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대신 사과하시며 시어머니 당신께서 저와 신우가 마주치는 일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가씨는 시어머니한테는 딸인데 며느리인 저에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회복하는 대로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되자고 다짐했는데 신우는 무슨 자기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며 어디서 핸드폰을 빌려서 하는 건지 저에게 매일 다른 번호로 돌려가며 전화와 문자로 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무슨 저주인가 싶은 내용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면 암이 재발해서 그때는 정말 골로 간다고 보냈는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손을 봐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를 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팍 하고 떠올랐어요. 예전에 신우가 저희 부부보험 가입을 할 때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인한 일이 떠올랐던 거죠.
물론 그때는 저희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서 그 정도는 대신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보험 내용 설명이야 어차피 지 마음대로 설계한 거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들이 전부 신고 가능한 사항들이잖아요. 게다가 남편 보험은 자기가 말한 보험과는 아예 다른 보험이었는데, 저는 이거다 싶어서 증거를 모아서 금감원에 신고를 했네요. 그러자 신우가 일하는 보험회사에서 곧장 신우를 징계 처리한 모양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신우가 회사에서 실적도 부족한데 근태도 좋지 않아서 이미 회사에서도 눈밖에 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회사에서도 이 기회에 신우를 해고할 좋은 명분이 생겼고, 신우는 회사 이미지와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해고 처리가 됐고, 해고 사유가 그렇다 보니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는 그냥 실직자가 되었는데요. 신우가 아주 저를 향해 독을 품더군요. 신우는 이미 벌써 금감원에 자기를 신고한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익명이라고 해도 그 보험 상품은 저와 남편이 가입한 게 맞았으니 신고자가 저라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러니 신우는 아주 저를 잡아먹겠다는 듯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부수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무섭게 소리쳤어요. 왜 오빠가 나와? 새언니 나오라고 해. 나 새언니한테 따질 거 있어. 새언니가 내 인생 아주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뒤에서 몰래 사람 엿먹일 때는 언제고 왜 비겁하게 숨는 건데? 당장 나오라고 해. 이렇게 된 거 나도 이판사판이야. 기껏 보험금도 많이 타게 해준 나한테 어쩌면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어? 이럴 거면 받은 보험금이나 전부 내놔. 야, 너 그만 안 해? 그러게 네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지가 잘못해놓고 왜 여기 와서 난린데? 그리고 네가 보험금 줬어? 어디서 몰래 놓으라고. 오빠, 제정신이야? 아무리 오빠 부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가족을 신고하냐고. 나는 이제 다 망했어. 애들 아빠 나한테 이혼 소장 보냈고 이젠 정말 이혼당하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야. 내 인생 물어내라고. 그것도 네 잘못이잖아. 그러게 누가 네 남편 몰래 뒤에서 도박하고 돈 사기치고 다니래? 네 남편이 그거 수습하다 빡쳐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난들 그걸 말릴 수 있어? 나라도 이혼하고 싶겠다. 오빠는 지금 누구 편이야? 나도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럼 오빠는 나를 좀 안쓰러워하고 좀 도와주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네가 이번 기회에 아주 홍구멍이 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살지. 애들 생각은 안 해? 제발 철 좀 들어라. 나는 네가 이혼을 하든 인생이 망하든 관심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채빈이 엄마야말로 오죽하면 너를 신고했겠니. 괜히 아픈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어? 오빠, 진짜 너무해. 신우는 저희 남편한테 소리를 빽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러자 복도에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들이 전부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오히려 남편은 쪽팔리다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말을 하니 바로 조용해졌는데요. 지 오빠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우는 실업자 신세로 이혼까지 당했어요. 아이들은 신우 전 남편이 데려갔고, 실업자인 신우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매달 보내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수입이 없는 신우는 엄마이면서도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 양육비를 보내냐며 보내지 않았고, 갈 곳이 없으니 자기 친정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뒤 시댁에는 발도 붙이지 않았어요. 신우가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대신 시부모님께 집으로 오시라고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며느리 도리는 최대한 했는데요. 암 치료가 끝났어도 저는 여전히 암 환자라 시어머니는 실업자가 된 당신 딸보다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생각에 자기 집에 계속 신우가 있으면 제가 계속 그걸 의식해서 불편해할 것 같고, 신우도 지살 궁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신우에게 딱 100만 원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신우는 무슨 부모가 그러냐며 시아버님에게 엉엉 울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아버님도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는지 네가 달라져야 가족도 널 받아줄 수 있다고
신우를 외면하셨다고 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는 결국 그 뒤로는 고시텔 같은 곳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수도권 외곽의 한 공장에서 3교대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그랬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신우가 거기서 정신 차리고 늦었지만 앞으로는 힘들더라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신우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남편만 병원에 보내 신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 신우는 갑상선암 1기라고 하더군요. 딱히 증상이라고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공장에서 일하다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보여 운 좋게 일찍 암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았어요. 1기여도 암은 암이니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갑상선암은 비교적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이라 다행이었는데 정작 신우는 암이라는 말에 자기가 곧 죽는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유방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쫄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는 아주 시한부라도 되는 듯 식구들한테 유별을 떨고 있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저는 그때까지도 상종하지 않아서 그 꼴을 제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가 이번에 아파봐서 알겠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남편을 졸라댄다고 했는데요. 참, 그때는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저도 아파봐서 그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치료라도 마음 편하게 받으라고 신우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는데 신우는 처음엔 저한테 그간의 일을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내 진짜 자기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언니, 근데 그때 받은 보험금 정말 다 쓰고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저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보험 하나도 없는데 덜컥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제가 아픈 건 다 언니 때문이잖아요. 언니가 저 금감원에 찔러서 회사 잘리고 남편한테 애들 다 뺏기고 이혼당해서 마음고생하다가 병까지 걸렸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뭐 부채의식 같은 것도 없어요? 네? 부채의식이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온 건 언니도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병원비도 내주고 병간호도 해주면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거든요. 나 참, 제가 아픈 신우 마음 편하게 해주려 병원에 찾아간 건 맞지만 신우한테 졌단 소리를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니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는데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영영 보지 말자고 했어요. 아가씨 말대로면 앞으로 저 안 보고 살면 아플 일도 없겠네요. 나는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과 받아주러 왔는데 오히려 저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였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럼 나도 아가씨 때문에 암에 걸렸던 거네요. 그러니까 우린 앞으로 평생 보지 말아요. 서로 건강 지켜주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치료 잘 받고 하던 고생 마저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자 신우는 알겠으니까 돈만이라도 주고 가라고 아주 구질구질하게 돈돈돈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셨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며 당신 딸 등짝을 후려치셨어요. 그러자 신우는 저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인 듯 눈물바람을 하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는 듯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자기 엄마 앞에서 생쇼를 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니는 누가 갑상선암, 그것도 1기로 죽냐며 오버하지 말라며 오늘은 병실에 너 혼자 있으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병원 밖을 나가셨는데 그 뒤 시어머니 전화엔 불이 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예 전화도 꺼버리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는 평생 죄인이다. 똑같이 낳아서 키웠는데 어쩜 쟤는 저 모양인지. 기껏 여기까지 온 너한테 내가 면목이 없어. 너도 아직 몸이 성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속 고생하셔서 저야말로 걱정이죠. 저라도 옆에서 거들면 좋은데 저는 도무지 아가씨랑은. 네 마음 안다. 그리고 됐어. 너도 아직 완전히 괜찮은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나는 네 의견 무조건 찬성이다. 나는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너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불편하면 쟤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애미 나도 그런데 남인 너는 오죽하겠니? 그냥 넌 네 몸만 챙기고 너 속 편한 대로 살아. 나도 저거 퇴원만 시키면 다시 내보낼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 인생인데 지가 헤쳐나가야지. 네 시아버지한테도 내가 단단히 일러뒀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넌 좀 이기적으로 살아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신우와 연을 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고 남편한테도 신우의 얘기는 일절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정말로 신우를 내쫓으신 건지 퇴원한 신우는 시댁에 있지 않았고 저는 덕분에 시댁을 편안하게 왕래하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지내서인지 2년 전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때는 정말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 뒤 저는 다시 직장인으로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역할을 다한다는 건 뿌듯하고 대단한 일이라는 걸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곧장 다시 구직 활동을 해서 지금의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파본 후라서 그런지 남들에겐 그저 평범하고 비슷한 하루가 저에겐 매일 즐거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뿌듯하고 알차게 보냈죠. 지금도요. 그래서인지 승진도 빨리 했고 회사 내에서 제 평가도 좋은 편인데 뭔가 제 인생에 이막이 열리는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내일이라는 걸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 작은 것도 소중한 저인데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니 저는 어쩌면 다시 태어난 기분도 드네요. 무엇보다 저희 딸과 앞으로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고민하는 게 저에겐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팠다는 것 때문인지 저희 딸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철이 좀 일찍 든 편인데 앞으로 저희 딸이 다시 저한테 어리광을 부릴 수 있도록 제가 더 건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신우도 제가 모르는 어디에서 이제는 제발 양심 있고 경우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기를 바래요.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요. 제가 좀 너무한가요? 이렇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게 애당초 마음을 좋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언젠가는 신우를 향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앞으로도 주어진 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제 위치에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